자, 저항의 연결과 소비 전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3단원 일부를 했잖아요. 딴 학교 애들은 여기가 시험범위 다 끝났어요. 이제 뒤부터 시험범위라. 여러분들은 근데 뒷부분과 같이 연계하니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하게 다뤄질 게, 여러분, 제목은 소비 전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얘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오매 법칙을 들어가야 돼요. 회로를 읽지 못하면 이쪽 문제는 다 틀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항이 뭐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자의 이동을 도와준다, 방해한다. 그렇죠.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레지탕스, 프랑스어. 뭐예요? 저항군이죠, 걔들이. 그죠? 얼이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얼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전자를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어떤 친구가 달리고 있어요. 꾸준하니 준서 같죠? 그죠? 자, 여기 달립니다. 다리는 길어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위아래 어디 통과할래? 왜? 그렇죠. 통과하기 쉬우니까. 그럼 이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면적이 똑같다고 쳤을 때 지금 이 저항이라는 건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저항이라는 거. 다음에 자, 요건 어떨까요? 어떤 애가 달리는데 방정밖에 달리네. 자,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위아래 어디 통과할래요? 위가 좀 편하죠. 결국 뭐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가서 진지하게, 전기학에 가면 배우는데, 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을 때 두 개의 관이 있다. 한쪽 못이 박혀 있는 거죠. 이게 내부 저항이에요. 동일한 길이와 면적인 단면인 그 붉은 선 속에 내부의 저항이 다르면 결론적으로 전체 저항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따진 게 전기 전도도인데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선줄로 뭘 쓰게 됩니까? 지금 구리선을 쓰게 되거든요. 구리선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우수한 선이에요. 걔보다 더 우수한 게 은이에요. 은. 그래서 전선을 은으로 바꾼다? 이거 부끄러운 거죠. 일단 당장 2월 14일 날 남학생들이 올라와 다 자를 거 아니야. 제가 여친 반지 해준다고. 그죠? 은은 비싸니까. 그 은 다음에 구리 다음에 누구냐면 보편적 금속으로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이 73 정도 돼요. 100 중에. 구리가 92 정도 되고 은을 100으로 놓는다면. 근데 알루미늄도 전선에 써요. 어디에 쓰느냐? 송전탑 전선에. 송전탑. 굵기가 약 5cm 약간 좀 안 되거든요. 그걸 구리선으로 했을 경우 구리가 무겁거든. 처질 우려가 커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알루미늄으로. 여러분, 밀도가 작은 알루미늄을 연결하면 전기 전도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나마. 관리도 쉽고. 아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보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는 회로도에 회로라는 거 알죠? 전압도 있고 저항도 있고, 그죠? 전압계, 전류계, 심지어 반도체도 집어넣고 막 이런 게 회로거든요. 전기 회로. 그 회로도 상의 전체 저항을 따질 때 여러분,
길이 효과로 뭐가 있냐면 직렬이 있어요. 직렬. 자, 도선이 있다면 삐죽이 저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길이 효과예요. 길이. 저항이 많으면 전체 저항도 커지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라고요. R1, R2, R3 있으면 얘들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더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길이 효과예요.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그럼 병렬 회로는 뭐냐? 봤듯이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의 도선에 있을 때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면 얘일 때보다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라고요. 그러다 보면 R1, R2가 있을 때 얘들은 저렇게 전체 저항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럼 분의 2를 취하는 거예요. 전체 저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수.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병렬하고 직렬 회로를 왜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구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저항의 원리예요. 아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 전력도 구하고 다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렬 회로는 길이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병렬 회로는 단면적 효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배웠어요. 일단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와 저항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써줬어. 첫 번째, 여러분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을 먼저 알아야 된다. 전압과 전류와 전기 저항. 지금 전기 저항은 사전 교육 받았고요. 먼저 전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장 내의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지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전압이에요. 알았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이다. 전압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V라고 쓴다고요. 얘 단위가 뭐예요? 볼트입니다. 볼트. 그죠? 그래서 이 볼트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요. 얘가 전위차라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위차라고 하죠. 그래서 요 공식에 의거 단위차가 갖는 에너지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 W는 Fs 이렇게 하죠. W는 Fs. 그죠? 근데 F 대신에 뭐 집어넣을까요? 아까 전기장 세기는 Q분의 F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W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다. VQ라고 쓸 수 있잖아. V 곱하기 Q.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VQ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W는 FS에서 S를 거리 D로 놓으면 F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아까 전기장 세기 2는 뭐라고 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F는 뭐겠어요? EQ죠. 그래서 W는 FS에서 F 대신에 EQ를 집어넣고 이건 거리 D를 놓으면 이게 바로 일에너지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W 대신 여기 집어넣자 Q가 지워지잖아. V는 그래서 E 곱하기 D예요. 그냥 전기장 세기 곱하기 D. 아셨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했잖아. 제가 공부 좀 하라고. 이거 공식 싸움이니까.
자, 일단 전압이 이렇다는 의미는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전위는 당연히 플러스가 높아요. 마이너스가 낮고요. 하지만 어느 한 지점 간의 전위 차는 플러스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의 전위와 전위 사이의 차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어줬습니까? 10m 높이에 있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10m가 당연히 제일 높죠. 크죠. 근데 중력의 위치 에너지 차는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면과 1m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와 그 1m와 10m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는 1m와 10m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면과 가까울수록 작아졌다? 아니죠. 지면에서 9m까지의 중력 에너지는 9m에서 10m 사이의 중력 에너지 차와 비교했을 때 지면에서 9m가 더 크잖아요.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의 차이를 전압이라 부르고 우리는 그걸 볼트라고 한다. 주울 퍼 쿨롱.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전류는 무엇이냐? 전류는 우리가 뭐라고 봐요? I라고 읽죠. I.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죠. 도선에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전하의 단위가 뭐예요? 이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에요. 쿨롱. 쿨롱입니다. 그래서 I의 단위는 뭐라고 읽느냐면 시간당 몇 쿨롱의 전하가 흐르냐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암페어. 1초당 몇 쿨롱이 흐르느냐.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1암페어라는 얘기는요 1초당 1쿨롱이 지난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전자 하나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전하를 띠는. 얘가 1초당 이렇게 지나면 이걸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해요. 둘이 곱하면 약 1이 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류다.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 극에서 어디로? 전자 방향과 전자 이동과 반대예요. 이론적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론적 방향. 전자 이동은 진짜 실험적으로 팩트고요. 근데 전기 쪽은 여러분 옛날부터 암묵적으로 써온 그런 기호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읽으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룰을 같이 외워두세요. 왜 가위를 이렇게 하냐고 할 말이 없죠. 가위같이 생겼다. 아니, 가위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죠, 길이가.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식물 잘라내는 그런 가위는 좀 길이가 다르더만. 그런데 대부분은 가위가 똑같잖아. 그냥 암묵적으로 이건 가위건 주먹이고 이게 왜 주먹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없네. 이거 왜 보라고 했어요? 손바닥 이래도 되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 써왔던 기호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항이에요. 저기서 설명했죠? 근데 이 저항에 대한 건 본질은 다른 거예요.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봐봐요.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한다고요. 이거는 사실 전류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잖아요. 실제로 누가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근데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필코 알아야 되거든. 회로도상에 전선 있죠. 전선. 이런 거 이거 전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전선. 전선의 내부 저항은 이렇게 꼭 알고 계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하잖아요. 삐죽이 저항을. 이 전선에는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푼다고요. 항상. 왜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푼다는 거죠. 제시된 저항 외에 다른 내부 저항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실험은, 전기 저항에 대한 실험은 요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저항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이건 당연히 길이고요. 이건 당연히 단면적인데 전선에 둘 다 뭐예요? 전선. 요게 누구냐? 요거 로우라고 했거든. 로우. 비교하는 저항이다. 저항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할 비자예요. 고유 저항이에요. 고유 저항. 이건 여러분들이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도선마다 은이나 구리나 알림륨 같이 고유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VIR의 관계로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옴입니다. 옴.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옴의 법칙이 어떤 거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 자, 가로축이 전류고요. 세로축이 전압이에요. 전류가 세지면 전압도 같이 세지지라는 거예요. 비례관계, 비례관계. 같이 세지더라 이거예요. 같이 세지더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가 누군가 봤더니 전류분의 뭐예요? 전압이잖아요. 이것이 결국 저항이더라는 거예요. 오음에 의해서. 그래서 저항은 I분의 V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V는 I 곱하기 R로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죠.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V는 I 곱하기 R이다.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뭐 당연히 전류와 전압이 있으면 기울기가 저항이면 이런 의문 하나 품을 수 있죠? 면적은 뭘까요? 이런 거. 저 면적은 소비 전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예의 문제가 있다. 보세요. 전압과 전류 관계인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저항은 누가 더 커요?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죠. 바뀌었잖아요. 저런 게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V는 IR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소비 전력을 구해봅시다. 소비 전력이라는 거의 단위예요. 자, 소비 전력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걸 시간값으로 나타내는 게 소비 전력량이거든요. 전기세를 내는 단위값이에요. 전기세를 와트시라고 해가지고. 그럼 소비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정의가 이거거든요. 1초당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자, 여기서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단위가 줄이에요. 그럼 줄이 나오려면 누구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줄이 나와요. 왜요? 전압의 단위가 볼트 말고 뭐죠? 이렇게. 전류의 단위는 얘는 이걸 곱하면 뭐 나올까요? 줄 떨어져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1초당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전기 에너지를 2로 표현한다면 전기장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소비전력. 그런데 얘가 VIT거든. 지워지겠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는 소비전력이다. MVP가 뭐였냐? 운동량이었죠? VIP는 소비전력. VIP 수업시간에 주는 VIP가 아니에요. 안 졸아요. VIP죠. 눈 좀 힘 좀 주세요. 눈에. 그렇죠. 눈에 힘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V 곱하기 I 그럼 단위가 뭐 떨어져요? 줄 퍼 쿨럼 떨어져. 줄 퍼 세컨 떨어지죠. 여러분 1초당 하는 1에너지 뭐였어? 1율이었죠. 1율. 기억나요? 1초당 한 1에너지. 1율이거든요. 단위가 이거예요. 와트. 결국 소비전력이 1율입니다. 전기에너지 1율. 알았어요? 줄 퍼 세컨. 와트라고 단위를 우리가 칭하죠. 자, 소비 전력을 VIP로 계산했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걸 응용 공식으로 막 나타낸 식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왜? V 대신에 저기 있는 IR을 대입하면 I제곱 R도 될 수 있고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제곱도 될 수 있고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로상에서 소비 전력을 구하는 그 패턴만 정확히 한다면 이런 응용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넘겨봅니다. 133쪽. 자, 이제 회로도상 소비 전력을 구하는 건데 회로도상 소비 전력을 구할 거야. 첫 번째, 직렬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할 거고, 두 번째, 병렬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을 구할 거며, 그 다음에 혼합 연결이에요.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는 이 세 가지 회로상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소비 전력을 구할 텐데, 여기서 얘만 정복이 잘 되면 나머지는 꿀빤다. 근데 이것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좀 더 쉽다. 알았어요? 먼저 직렬회로를 볼게. 자, 우리가 회로도상을 들어갈 때 이걸 저항이라고 할 거야. 단위는 ohm이라고 읽는다. ohm. 알았지? 다음에 요건 전압이야. 단위는 볼트라고 하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됐죠? 여기까지? 다음, 이 전압과 그 다음에 저항을 찾았으면 이제 여기 전류계도 있고 전압계도 있는데, 이건 나중 회로상에 보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직렬 회로라는 게 뭐냐는 거야. 직렬 회로는 이렇게 저항이 나란하게 도선에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해. 자,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건 이 건전지지, 일반적으로 전원장치인데 건전지가 무수하게 많다. 그리고 밑에 전체 전압을 이렇게 적어줘. 18V 이렇게. 이때 도선에는 내부 저항이 없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무슨 말이냐면 이 회로선상에는 저항이 없는 거야. 이 회로선, 이 도선에는
내부 저항이 0이다 라고 가정하고 푼다. 알았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라.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전위가 높지. 이 처음에 저항이 시작되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앞쪽은 얘가 되는 거야. 18V. 그리고 모든 저항을 지났지. 그럼 여긴 무조건 0V다. 이렇게. 알겠냐? 전압이 다 쓴다는 거야, 저항에. 그러면 보셔요. 얘가 3ohm이고 얘가 6ohm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저걸 이렇게 보면 돼. 18V라고 써있는 게 하늘이고 0V가 땅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저건 9층 건물인 거야. 9ohm이니까 총 1ohm당 얼마씩 전압이 떨어져야 돼? 2V씩 떨어지면 되지. 그럼 3ohm은 총 몇 볼트의 전압을 떨어뜨릴까? 6V. 그럼 얼마 남았니? 그래서 이 지점이 12V인 거야. 알았니? 이게 직렬회로의 특징이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압계를 설치하잖아. 전압계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압을 표현하는 거야. 얼마 전압이 측정되겠냐? 6V가 측정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측정이 될까? 12V가 측정이 되겠지. 자, 이런 결과는 뭐를 알려주냐면 직렬회로상의 저항이 많아지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줄게 되는 거야. 1ohm당 저항은 줄게 되는 거라고. 알았냐? 왜? 똑같은 18V인데 저항이 많아진다는 건 1ohm당 전압은 줄어든다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전압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거든. 자, 이렇게 놓고 우리는 얘를 구해보는 거야. 먼저 3ohm이라는 저항을 살펴볼게. 3ohm은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6V잖아. 그렇다면 전류가 얼마 나올까? 이거야. V는 IR이야. 6V가 뜨려면 3ohm에 얼마를 곱하면 돼? 2A의 전류를 곱하면 되잖아. V는 IR에 이거. 다시 6ohm 봐봐. 6ohm은 전압이 몇 볼트야? 12V잖아. 12V가 되려면 IR이야. 몇 암페어를 곱해야 6ohm에다가 12V가 나올까? 2A. 우리는 이걸로 뭘 알았냐? 자, 직렬회로는 요 값을 보고 전류가 어느 도선이든 일정하다는 걸 안 거야. 전류가. 됐지? 그러면 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VIP잖아.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12W.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 갔어요? 자, 직렬회로는 결론이야. 직렬회로는 소비 전력이라는 애가 누구랑 비례하다는 거 알았어요? 전압과 비례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전류는 일정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에 비례하느냐? V는 IR이니까 아, 저항이 큰 놈이 전압도 크겠구나 라는 결론에 나타나는 거죠. 과연 이 소비 전력은 뭘까요? 그래서 1초당 쓰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당연히 전구가 똑같이 있다면 12ohm짜리가 더 밝겠죠. 소비 전력이 2배 크니까 2배 밝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열기가 있다면 여기서 더 많은 열량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갔어요? 소비 전력이 저런 뜻입니다. 됐죠?
두 번째, 병렬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병렬회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목소리 녹음되죠? 맞죠? 떨려서. 회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지점과 나머지 한 지점에서의 삐죽이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8V라는 전압을 적어주고 6옴, 3옴이라는 똑같은 전압과 저항을 회로만 형태만 다르게 설치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 지점을 18V라고 정하면 요 지점은 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3옴이든 6옴이든 모두 18V의 전압이 걸린다. 그래서 얘가 18V고 3옴도 18V다. 그럼 6옴과 3옴의 전압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6옴짜리가 18V가 걸리려면 I 얼마 곱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3A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얘는 얼마 곱해야 돼요? 6A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렬은 무엇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비 전력도 구해볼까요? 18 곱하기 3 몇 와트? 54와트. 6 곱하기 18 108와트라는 직렬보다 훨씬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제품이라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소비 전력이 뭐에 비례하더라? 전류에. V는 IR에서 V가 일정하니까 저항이 작은 애가 더 큰 소비 전력을 내더라 이런 얘기죠. 이러므로 우리는 이런 팁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팁. 여러분, 집안에 멀티탭 있죠? 뭐 지금 이 강의실 안에도 있는데 여기 스위치 있고 봤어요? 멀티탭? 어디에 꽂아도 다 220이죠. 병렬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병렬은 다른 하나가 나가도 또 다른 전기 제품은 그대로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의 전구 있죠? 크리스마스 추리의 전구는 25개짜리가 있고 50개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꽂잖아요? 25개든 50개든 전체 밝기는 같아요. 그럼 누가 하나당 밝기가 밝을까요? 25개가 되겠죠.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직렬이라는 얘기예요. 직렬. 아셨어요? 그래서 이 25개든 50개든 누구 하나 전구가 나가잖아요? 다 나가요. 직렬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간판에 보면 여러분 이거 어디 저기 식당 같은 데 밤에 이런 거죠. 누가 나갔어요 지금 전구가? 피가 나갔잖아요. 병렬이. 저거 하나 나가도 나머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뭐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랬는데 해장국이 나간 거지. 할머니 뼈다구.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할머니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병렬이다. 그리고 병렬은
저기서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들보다 확연히 전력이 커요. 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멀티탭 집안, 결국 옥내 배선이 다 병렬이에요. 화장실에 불이 나가도 나머지는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병렬 회로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봅시다. V는 IR로 찾는데 병렬은 말입니다. 어차피 18V 0V면 얘가 18V의 전압이 걸린다는 뜻이고 얘가 18V의 전압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손쉽게 구했어요. 몇 암페어? 3암페어. 여기 몇 암페어? 6암페어. 합치면 몇 암페어? 9암페어. 이렇게 전체 전류를 쉽게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빨라요. 정석은 이거죠. 얘들의 전압은 18V인데 전체 저항은 면적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전체 저항은 몇 옴이다? 2옴이다. 전체 전압은요 18V다. 그러므로 전체 전류는 9A가 나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죠. 그저 전압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얘들의 특징을 보시면 병렬은요 항상 이 전체 저항이 여기 두 저항 병렬, 연결, 저항 중에 가장 작은 저항보다 항상 작습니다. 3옴, 6옴, 그럼 3옴보다 적어요. 합성저항. 예를 들어 봅시다. 병렬 연결로 10옴짜리하고 1옴짜리가 걸렸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전체 저항은 이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10분의 11이죠. 그럼 저항은 얼마 나온 거야? 이래서 얘보다 작아요. 이해 갔어요? 전체 저항이 그렇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10V인 거야. 여기가 몇 볼트겠냐? 0V인 거지. 그럼 이 10V의 전압이 걸리겠지. 10V의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 전류 얼마? 10A. 여기가 얼마? 1A. 합성 전류 얼마? 11A가 됩니다. 그럼 10V인데 11A 하면 저항은 11분의 10이잖아. V는 IR에 의해서. 이해 갔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 자, 페이지 133쪽의 내용들이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글은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의 저항 원리와 비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 갔죠? 길이 효과, 단면적 효과. 아시겠습니까? 자, 134쪽으로 보세요. 탐구자료청에 있는 게 뭐냐면 동일한 저항과 동일한 전압을 썼을 때 직렬보다는 병렬이 훨씬 더 큰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직렬은 따져봤더니 전류가 일정하더라. 도선이 끊기질 않으니까, 나뉘질 않으니까. 고로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고 결국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실험이고요. 병렬, 오른쪽 그림의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다. 고로 소비 전력은 VI 중에 I에 비례하고 결국 저항이 작은 애가 V 값이 크게, 전류 값이 크게 나오므로 전력은 전류에 비례하면 저항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안전한 전기 사용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저항을 거의 병렬 연결로 사용합니다. 병렬 연결을 사용하게 되면 이 멀티탭에 스위치가 있죠. 예전에 이거 없었거든요. 여기다 계속 가전제품을 꽂을수록 메인 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과전류가 흘러버리면 불이 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그걸 끊어줄 수 있는, 알겠습니까? 과전류를 막아줄 수 있는 휴즈가 들어있어요. 단위 휴즈.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휴즈의 역할은 특정 온도를 지나가면 녹아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는 걸 막아주죠. 집안의 누전 차단기와 같은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다 이 구멍에다 많이 꽂을수록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죠.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래서 회로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첫 번째 휴즈가 있고요. 두 번째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집안을 재보면 220V라고 써있지만 225, 230까지도 측정이 돼요. 전압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의 허용된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집안도 쓰는 전력이. 그거 이상의 전류가 흘러버리면 차단됩니다. 그닥 쓰지도 않았는데 차단됐다? 그럼 어딘가 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누전 검속기를 찾아가지고 어디가 끊어졌고 그걸 다시 복구하고, 그게 이제 전기공사에서 하는 일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감전사고 감전사고 막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 요즘에 이런 세탁기 없죠 별로? 아, 이렇게 하자. 갑자기 신형으로 바뀌었어. 드럼. 자, 드럼 세탁기는 아무래도 물과의 접촉이 심하죠.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누전되면 여기다 이렇게 선 하나를 아래로 내리거든. 이걸 접지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접지. 무슨 얘기냐?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 0에. 이러면 우리가 손을 대도 전류는 얘를 따라 흘러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 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놓읍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원래 전류는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을 거야. 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맞죠? 그런데 이 스위치를 딱 닫잖아요.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는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 안 가요.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우면 그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그러니까 저렇게 15옴, 1옴 정도 되는 이런 광대가 아니라 1000V, 1옴, 뭐 이렇게 1000옴, 1옴 이런 식으로 저항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면 작은 쪽으로 전류가 엄청나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새가 이렇게 앉잖아요. 새가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한쪽 도선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시겠죠? 그 몸으로 전류가 안 타고 간다고. 근데 얘가 황새처럼 다리가 긴 애가 기분 나빠하고 옆으로 이렇게 갖다 딱 하는 순간 팍 하고 떨어져요. 전류가 흐르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접지가 그런 원리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니다. 2번 보세요. 2번. 자, 그림은 1번부터 볼게요. 전기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서 조심할 거. 전류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니까. 하지만 전류가 흐른다기보다는 저항이 움직이는 건 팩트죠. 그 저항이 움직일 때 부딪히는 게 저항이라고.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일 때 부딪히는 게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게, 그럼 전류가 잘 못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잘 못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갖고 있던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저항 때문에. 이해 갔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과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예요. 저항값은 저항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가로축이 전압이고 세로축이 전류입니다. 아까 내가 이 그래프 보여준 적 있죠. 그러면 기울기분의 1이 저항이에요. 기울기분의 1. 왜? 지금의 기울기는 V분의 I거든. V는 IR에서 R은 I분의 V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저항은 B가 더 크다. 아셨습니까? 3번 직렬회로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전압이 12V입니다. 여러분, R1이 4ohm이고 R2가 3ohm이래요. 질문 들어갑니다. R1 왼쪽이 12V겠죠. R2 오른쪽은 몇 볼트일까요? 0V란 말이야. 총 12V가 0이 될 때까지 R1, R2에서 1ohm당 얼마씩 떨어질까? 전압이 2V씩 떨어집니다. 이해 갔어요? 고로 4ohm은 8V가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럼 R1과 R2 사이의 전압은 얼마여야 된다? 4V가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4V가 다시 R2에는 모두 떨어지겠죠. 이런 식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R1에는 8V에 4ohm에 8V의 전압이 걸려요. 전류는 2A겠죠. IR이니까. 다시 R2는 4V가 걸리는데 2ohm짜리예요. IR이니까 2A가 답이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V는 IR로 해서 2A의 전류를 구해도 괜찮고, 전체적으로는 4ohm과 2ohm은 6ohm이잖아요. 길이 효과니까 더하면 되죠. 전압은 12V고 전류는 2A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기억은 2A이며, 자, 동그라미 니은을 보세요. 2ohm, 1ohm인데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ohm에도 10A, 1ohm에도 10A. 그럼 2ohm에는 20V, 1ohm에는 10V, 총 몇 볼트? 30V라는 니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 마지막 30V가 있는데 총 전류는 2A랍니다. R2에 20V가 떨어졌어. 이해가냐? 그럼 나머지 하나에는 10V가 떨어져야 되겠지. 10V인데 전류가 2A래. 저항은 5ohm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4번 가봅시다. 병렬입니다. 병렬이 3ohm하고 6ohm이 있는데, 여러분 맨 왼쪽 회로 갈라지기 전에 몇 볼트? 12V입니다. 그럼 합쳐진 오른쪽은 몇 볼트? 0V거든요. 그럼 얘들은 멀티탭의 원리에 의해서 3ohm에도 12V, 6ohm에도 12V. 고로 3ohm은 12V니까 4A의 전류가 흐를 거고, 6ohm은 12V가 흐르려면 2A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체 전류 6A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자, 전체 저항 공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은 R분의 1입니다. R은 2ohm 나와요. 그러면 12V에 2ohm, 전류는 6A가 됩니다. 자, 5번. 이런 걸 혼합 연결이라고 하죠. 혼합 연결은 명심하세요. 병렬부터 풉니다. 누구부터 푼다고? B하고 C부터 푸는 거예요. 병렬부터. 아시겠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전구 ABC가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되었어요. 세 전구의 저항값이 같다. 그럼 1ohm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1ohm입니다. ABC의 소비 전력을 등호 또는 부등호로 비교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봐도 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전구의 저항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여기가 A고 B고 C라면 여기 몇 볼트일 것 같아요? 여기 몇 볼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맞죠? 누구부터 풀으라고? 얘부터 풀어라는 거. 병렬부터. 얘부터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1ohm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냥 R분의 1 이래도 괜찮아요. 얘들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이 빨간색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R분의 2.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얼마? 이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무엇이고 얘들 합성량 얼마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거죠. 이 R에는 전체 전류가 흐를 거고, 그죠? 물론 R과 2분의 1을 어디에 전압이 높게 걸릴까요? 얘가 높게 걸리죠, 전압이 당연히. 그죠? R만큼 2배만큼 여기서 걸릴 거야. 자, 2대 1입니다, 저항이. 그죠? 2대 1이면 1당 3분의 1V씩 떨어지겠죠? 자, 이거부터 어렵죠? 얘들아, 이게 V야. R이 몇 대 몇이냐고, 저항이.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몇 볼트가 떨어질 거냐고. 총 3이잖아. 1당 3분의 1V씩 떨어져야 되겠지. 어렵지. 잘 봐봐. V인데 3층이라고. 0 되려면 1층당 몇 볼트씩 전압이 떨어져야 되냐. 그래, 3분의 1씩 떨어지니까 여기 몇 볼트 걸리겠냐고. 그래서 여기가 몇 볼트겠냐고. 이게 될 거라고, 3분의 1볼트. 결국 여기는 3분의 2볼트가 걸릴 거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얘들보다는 크겠지, 당연히. 왜? 얘들은 그 전류를 쪼개 먹으니까. 얘들은 전압도 작고 전류도 작을 거 아니야. 1등 얘라고. 얘가 소비 전류가 제일 셀 거라고, A가. 그 다음에 BC인데, BC는 저항이 똑같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했냐? 똑같죠, 당연히. 그래서 A가 짱!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숫자를 넣어볼게요, 숫자를.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얘 12V라고 합시다, 12V. 자, 얘 0V고요. 각자 1옴 합시다, 1옴. 얘도 1옴이고, 얘도 1옴이고, 얘 또한 1옴이다. 그럼 이건 2분의 1옴이 될 거고, 얘는 1옴이 되니까, 결국 전체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총 몇 볼트 떨어지기냐고. 8볼트가 떨어져야지, 여기서. 그치? 그래서 여기가 8볼트 떨어지면 얼마 남어? 4볼트 남나? 근데 요 지점이 4볼트가 되는 거죠, 지점. 이렇게. 이해 갔냐? 3대 2니까. 그러면 얘는 1옴인데 여기서 몇 볼트가 걸리는 거야? 8볼트가 걸리는 거잖아. 얼마의 전류가 흘러? 8A의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64W야. 88에 64. 그지? 그 다음 얘는 총 4볼트의 전압이 여기서 떨어질 건데 1옴이잖아. 4A. 1옴이잖아. 4A. 그래서 모두 이렇게 돼. 16W.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혼합 연결은 어디부터 구하라고? 병렬부터 구하는 거야. 됐지? 다음에 136쪽은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다. 다음 137쪽으로 가봐. 거기에 3번 한번 봐라. 3번. 혼합 연결이니까 뭐부터 먼저 구하고? 병렬부터 구해서 직렬과 연결해서 풀면 됩니다를 써준 거거든. 자, 밑에 회로 한번 봐봐. 놀라 이상한 회로 있지. 보여 안 보여? 이런 게 니네 시험에 나올 일은 만무야. 알았냐? 나올 일은 만무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거기에 이렇게 절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에 회로를 쭉 그리거든. R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요 사이에 저항이 하나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돼. 일단 잘 보여.
메인선이니까 이 굵기가 뭐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전류의 양이야. 그래서 이 굵기가 전류 양이라고, 그게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맞아, 여기까지?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은 노란색인 거야. 이해가냐? 그런데 이 파란색이 여기서 한번 또 꺾이지. 그죠? 요렇게 꺾이자. 더 이상의 색깔이 없어요. 아, 이상한 색깔 나와. 옅은 빨간색, 뭐 이런 거.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요 노란색과 빨간색은 또 파란색 전류와 같을 거예요. 노란색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얘랑 만나겠죠. 그쵸? 만나서 여기 전류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얘는 뭐냐고요? 이거라고요. 결국은 얘랑 같다고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R은 이 전체 저항과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이며, 얘와 얘 둘은 호남 연결인 거예요. 둘은 병렬, 얘는 직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류 양으로 찾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여러분 마지막 문제 퀘스천 1번 보세요. 자, 1옴이 있고 2옴, 4옴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2옴과 4옴부터 구하자 이거죠. 이거 구하면 무조건 2옴보단 작은 옴 나올 거예요. 맞아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이죠? 우리는 BC 합성 저항이 3분의 4옴인 걸 알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다시요. 봐봐요. 여기에 1옴이 걸려 있고, 여기에 2옴하고 4옴이 걸려 있다면, 얘들부터 구하라고, 얘들부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3. 그래서 얘들 합성저항 얼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봐봐. A하고 얘들의 B가 이렇게 돼요. 저항이. 맞아, 안 맞아? 그잖아요. 얘 1옴이고 얘는 3분의 4옴이니까 3대 4 올리잖아. 근데 이쪽이 몇 볼트입니까? 7볼트고 여기가 몇 볼트예요? 0일 거 아니야. 저항이 3이라는 건 3대 4니까 3볼트의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여기 몇 볼트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러면은 3볼트의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떨어질 거 아니야. 전류 얼마? 3A 전류 그러겠고, 자, 4볼트는 얘도 4고 얘도 4란 얘기잖아요. 전류 2A, 전류 1A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회로의 합성 저항 값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3, 3분의 7입니다. 2번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색이 3A예요. 다음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을 물어봤어. 회로 전체야. 그러면 회로 전체 3A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은 7V면 몇 와트? VIP 21W입니다. 4번 A에 걸리는 전압 3V가 답이에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4V가 걸려야 되니까 거기에, 그치? 2A가 답이고, C의 소비 전력은 VI 4W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 대표자로 분석이라는 회로를 잘 보세요. 회로. 병렬, 직렬, 병렬 관계죠. 맞아요. 근데 스위치를 왔다는 건 여러분 S1이 열려있고 S2가 열려있으면 전체 저항은요 R 더하기 2옴 더하기 8옴입니다. 이해가요? 근데 스위치가 닫힌 순간 S1이 닫혔다. R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것은
전체 저항분의 1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요, S1, S2가 모두 닫혀 있을 때 이런 말 썼죠. 응? S1, S2가 모두 닫혀 있답니다. 근데 그때 전류가 얼마래요? 3분의 4A랍니다. 잘 보세요. 전체 전압이 24V짜리인데 전류가 전체 전압 얼마냐는 거죠. 18ohm이어야 돼, 전체 전압. 맞죠? 그런데 우리 얘만부터 따져봐. 얘만. 이쪽에 C가 있고요. 이쪽은 구할 수 있잖아. 스위치 다 닫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8ohm이면 이 합성비 얼마일까요? 4ohm이죠. 저항이 똑같으면 반은 뚝 잘립니다. 분의 1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얘가 4ohm이에요. 4ohm. 얘가 몇 ohm이에요? 2ohm이에요. 그걸 합치면 6이죠? 이거 12ohm 돼요. 12ohm. 이해 갔어요? 18ohm의 전체 저항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쪽은 위에가 R이 있고 아래가 뭐가 있어요? 3이 있죠? 이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로 얘는 이게 나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2가 넘겨보면 뭐 나와요? 어? 뭐야? 응? 이게 뭐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자! 왜요? B. B가 3호. 얘 연결됐잖아요. S1, S2가 모두 B에 흐르는 전류세기는 3분의 4A구만.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3분의 4A면 전압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4V란 얘기죠? 맞죠? 그럼 여기서 4V겠죠? 이렇게? 맞지? 결국은요, 이쪽 면이 몇 볼트입니까? 요거 12ohm은 틀렸어요. 전체 전류가 4분의 3A가 아니란 얘기고요. 여기가 3분의 4A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은 곱해서 4V인데 얘가 24V란 말이야. 근데 여기 4V 떨어지면 여기 몇 볼트 돼야 될까? 4V 떨어지면 22V, 20V, 20V. 여기는 딱 4V 떨어졌으니까. 근데 2ohm하고 4ohm이야. 얘가 0V니까 총 몇 ohm 떨어지는 거야? 6ohm 떨어지는 거야. 6ohm. 그치? 6ohm 떨어지는 거니까 20V를 6ohm, 그러니까 1ohm당 6분의 20 정도의 전압이 떨어질 것 같아. 그치? 6분의 20이 전압이 떨어지면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0이 떨어지겠지? 아이, 분수 나온다. 짜증난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60이니까 3분의 20 떨어지면 이거 3분의 40V예요, 여기가. 여기가 3분의 40V, 그리고 0. 알아서 이렇게 풀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아셨습니까?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뒤에 숙제를 해오세요.